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피형과 눈 마주치기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연애 과정에서 보여지는 회피형의 행동 특징이죠. 이런 행동 특징이 있는데 이런 행동 특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5가지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6번에서 10번까지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이요. 앞장서서 걷는다. 이거는 나란히 걷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이제 앞서 걷긴 하는데 이거는 회피형적인 특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부러 상처 주려는 행동은 아니고요. 연결감을 덜 느끼고 타인과의 단절을 무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습관적인 거리두는 행동을 하고요.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관계가 진전되고 가까워질수록 공간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우리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것도 이 공간을 원하는 거고요. 걸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앞장서서 걷는 것도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연결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지난 시간에 접근 스트레스를 겪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릴 적 상처를 입었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으면 접근할 때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어요. 혼자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어? 사랑하는 사람 한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 대할 때 접근 스트레스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혼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한 상태로 인식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연결감을 덜 느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부터 접촉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정한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타깝게 이런 손길을 잘 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자라서 주위 어른들이 많아도 사람들은 많아. 부모님도 계시고요. 적절하고 다정한 신체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회피형 애착이 되면서요. 스킨한 거를 앓게 됩니다. 뭐예요? 이게 신체 접촉이 고프다는 거죠. 자, 회피형이기 때문에요.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또 그 거리를 메우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지 말면 될 건데 그쵸? 근데 일단 순서는 이거야. 1번은 거리 두기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 그냥.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나서는 또 그 거리를 메꾸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있어. 진행은 순서대로 되는 거야 이게. 자, 이럴 때는 앞장서서 걷는 상대방에게요. 중간중간 보드카페나 전시회나 방탈출 카페나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 주제로 뭔가를 같이 함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전시회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명확하죠. 그쵸? 이것도 공통 주제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 주제로 모일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하면요. 서로 의존하면서 편하게 연결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요. 뭐다? 연결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편하게 연결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신뢰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앞서 걷는 회피형 이 남자친구는 뛰어가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쉽게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의존 연결을 형성해 가는 거야. 의존하는 거, 이 의존 연결을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필요 없이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란히 걷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7번, 소비에 관대함이 없다. 이거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참여가 끊겼어.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기 때문에요. 자원이 생기면 아끼면서 생존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절약과 검소함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이거는 보편적인 경우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회피형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거나 전부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일단 사귀자고 하지 않는 경우. 왜냐면 마음의 빚 있잖아요. 마음의 빚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안 맞으면 부담 없이 떠날 수 있거든. 그래서 사귀자는 말을 안 해. 돈 다 내고 원하는 데까지 만났다가 그냥 편하게 이제 안 맞으면 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회피형분이 나이가 많은 경우요. 그 다음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 경우요. 이거는 본인이 성공을 해야 돼. 회피형 본인이. 회피형 집이 부자다. 이거랑은 별개란 말이야. 본인이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회피형 집이 부자라면요, 부모님 중 한 명은 반드시 회피형이거든. 그러면 이 부모님은 회피형 아들한테 돈 씀씀이가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벌어서 부모님의 간섭 없이 내 의지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회피형분들은요, 부모가 자녀 옆에 있어도, 몸이 옆에 있어도요,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방치된 사이라서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아이는. 그래서 혼자 남겨진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안정적 애착에 도움을 주거나 참여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채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심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고요. 아이는 혼자 힘으로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커서 이제 어릴 적 고통스럽게 죄송합니다.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어릴 적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되지 않고요. 또 해결해야 할 다른 욕구들도 잔뜩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문제 해결이 안 된 채로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원이 아예 없이 자라서 그래요. 자원이 없으니까 욕구 충족도 안 되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생긴 자원을요, 아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회피형분들은 감정에도 인색하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데도 대부분은 인색해. 감정 인색, 소비 인색. 한마디로 소비에 있어서 관대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회피형분들 만난 여자친구분들한테 데이트 비용 어떻게 쓰냐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비용보다는 대부분 1,00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한다. 확실한 n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데이트 비용, 커플 통장, 아니면 비용을 딱 정했어. 그 내에서만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아니, 오빠 내일 또 보자. 내가 돈 더 낼게. 맛있는 거 사 먹자. 내가 돈 더 낼게. 그러면 네가 돈을 왜 더 내냐. 억지 부리지 마라. 정해진 대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썼어. 그러면 일주일에 원래 2번 만나는데 1번 만나서 돈 다 쓰잖아?
그러면 이 한 번으로 이 일주일을 한 번도 못 보고 넘어가야 돼. 그냥 한 번 더 보자 그러잖아. 억지 부리지 말래. 내가 돈을 더 내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감정적으로 소비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소비 습관 마인드를 보면요, 충동구매는 금지. 보통은 충동구매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요, 계획된 소비를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장점이 많죠. 그쵸? 자, 그리고 본인 소비는 관대하다. 뭐다? 본인 소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남의 소비는 낭비다. 여자친구가 사는 거는요, 불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죠? 8번, 환승이 빠르다. 애착 형성이 잘 안 돼, 일단. 1번 이유는 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늘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뭐야? 이상, 자기만의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보통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회피형 분들은요.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게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성인으로 자라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헌신해도요, 나에게 깊게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오래 만나도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요. 심지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 이게 애착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 회피형 본인도요, 여자친구에게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의지하면 부담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형 분들은 보통 독립적이고 혼자서 성장해온 케이스라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우리 애착이라는 거는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살아가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서로 의지를 해야지 있잖아요. 우린 뭘 느껴요? 안전하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연결됐다는 연결감을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착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덜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회피형 분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애착 형성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회피형은요, 혼자 사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있어, 이거.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판타지나 이상이 있다. 자, 온라인의 이성 캐릭터는 완벽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NS 등에서 보는 여자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보면 환상 그 자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 연애에서는 갈등을 겪게 되잖아. 얘네는 뭐야? 완벽한 데 있잖아요. 현실에서 갈등은 불완전하잖아. 그쵸? 더 큰 갈등을 일으켜서 둘 다 감정이 상하는 결과를 원치 않아, 회피형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러설 때는 억울함과 패배감이 앙금으로 마음속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헤어져야만 하거든요. 왜? 갈등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감정이 상한 채 이제 상하는 결과를 갖기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헤어진다고 하지만 본인은 앙금이 남아버렸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헤어져야만 하는데 보통 이별을 결심할 때 이별 날짜 기준으로 우리가 뭘 먼저 해요? 이별을 하잖아. 오늘 그러면 이별 결심을 언제 해? 예를 들어서 2주 전 이별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오늘 이별하지만 결심은 2주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별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난 뭐야? 버림받게 된단 말이야.
이거 하는 순간 이미 나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내 옆에 지금 현재 이별하는 내 애인을 대신할 대체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날 대신할 대체자를 알게 되면 헤어져도 이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분으로 환승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회피형분들은 환승이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환승이 먼저예요, 이별이 먼저예요? 이별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어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 쉽게 헤어지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회피형분들은. 왜? 애착 형성이 안 되니까. 애착 형성이 안 되니까 쉽게 헤어지는 게 먼저. 이 헤어지는 걸 잘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면 버림받을 거를 예상해서 대체자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자를 구했으니까 든든해. 그래서 이 기분으로 환승까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승을 하는 것도 기대감이 하는 건데요. 헤어질 때는 애착 형성이 안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연인하고는 헤어져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환타지나 이상에 있는 여자가 또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여자가 환승녀라고 생각을 하고 환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별을 쉽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별을 쉽게 하는 거는 애착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환타지 성향이 작용을 해서 환승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9번, 헤어지고 나서 늦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끝났다고 잊고 지냈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연결에 대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분리의 환희 증상이 나타난다. 분리는 뭐예요? 이별이죠. 연결은 뭐야? 연애했을 때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면서 헤어지고 나니까 이 분리돼서 환희 증상이 나타난 거래. 자, 관계에서 멀어진 후에야 애착 체계를 짓누르던 부담감이 사라져서 과거 느꼈던 전 연인과의 사랑과 전 연인과의 연결감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착 체계라는 거는 가까워져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야 과거 연애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과거 연애에 다가갈 수 있듯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아까 환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미래의 완벽한 짝을 상상할 때도 압박감이 없어. 압박감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 그쵸? 안전하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는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 자, 그래서 전 여자친구나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 여자친구나 미래의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화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상화한다. 그래서 이제 연애에 있어서, 로맨스에 있어서는 좀 비현실적인 애정관을 갖고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 전 여자친구한테 재회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자, 헤어지고 나면 어떤 느낌? 헤어지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욕구가 사라진다.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꽤 시간이 흘러야 연락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많이 시간이 흘러야 돼. 6개월 이상 연락이 오긴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연락일까요? 자, 자기가 대체자가 없고 내가 다시 필요할 때 소위 어떤 연락? 간보는 연락이에요. 간보는 연락. 재회 연락이 아니야. 이거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거리두기 욕구가 없어서 오는 연락이고요. 이 연락은 간보는 연락이란 말이에요.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 연인이 있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 자체가 온다고 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10번이요. 가족들이 화목해 보인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 듯 보이게 만들어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설명드릴게요. 회피형 분들은 부모님이 자녀 옆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실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정서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이에게 반응하는 시간이 느렸어. 즉시가 아니고 느렸고 반응의 질이 부족했다. 뭐야? 양질의 반응이 없었어. 우리 사람들한테 말을 걸 때 내 말에 좋은 반응이 없으면 말하기 싫어지잖아.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잖아. 무시받고 외면받고 버림받는 느낌을 들게 되잖아. 그쵸? 어릴 때부터 양질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지. 몸은 옆에 있어도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방치된 아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혼자 의지하고 자라게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내가 옳은 일을 했을 때야. 내가 쓸모 있거나 유능할 때만 긍정 반응을 해주신 거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하네, 운동 잘한다, 심부름 잘하네, 엄마 말 잘 듣네. 이렇게 뭐 중심? 성과 중심. 성과 중심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면요, 네가 쓸모있거나 유능할 때만 곁에 있어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여기에 순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이로 자라야지만 부모님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이때만 긍정 반응이 나오니까. 자, 가족이 화목해 보이는 거는요, 부모님께 쓸모있는 자식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착한 아이로 보여야만 관심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회피형 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순응형 자식이야. 겉으로 볼 때는 효자 효녀지만 속마음 털어놓고 힘들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감정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모님 말씀 거역할 수 없는 착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형 남자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피형 남자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잖아? 그럼 시월드랑 고독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때 회피형 남편은 방관하거나 시월드 편을 들게 돼. 그리고 회피형 시월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면서 아들 편을 들게 되지. 그래서 나는 시월드랑 남편, 회피형 시월드랑 남편과 나, 이런 대결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럽니다. 자, 만약에 반대라면 회피형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사위고요. 그 다음에 처월드랑 회피형 와이프, 이 대결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회피형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부모님 중 두 분 중 한 명은 반드시 회피형이야. 자, 회피형 집안을 볼게요. 아빠 있고 엄마 있어. 두 분이 결합하셔서 내 남자친구가 나왔어. 남자친구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 그러면 아빠가 회피형이잖아. 이게 뭐냐면 집안에 권력자가 회피형이면 다 회피형이 되는 거야, 대부분. 근데 엄마가 불안형이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가 권력자다?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는 불안 성향을 띠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부모님 중 한 명의 성향을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집안의 권력자, 누구죠? 주도권이 높은 쪽의 성향을 우리는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은요, 회피형 남자친구랑 불안형 여자친구랑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회피형 집안과 불안형 집안이 사돈을 맺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농담이나 악담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회피형 행동 특징 10가지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가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한 번 더 볼게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저 사귀자고 얘기하지 않고, 차갑다, 벽을 친다, 거리 둔다, 거부한다와 같은 인상을 주고, 열정이 빨리 식는다, 욕구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까지 10가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성향을 다 갖고 있는 분과 연애를 하게 되면 결말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태어날 때부터 회피형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안정형 욕구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이게 우리 기본값이에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안정형 애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할 권리예요, 권리.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갖고 태어난다니까. 다시 말하면 안정애착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고요. 우리는 셀프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애착 성향은 단 한 번에 이렇게 바꿔지기는 힘들지만 있잖아요. 바꾸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